한 영국인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남성은 익숙하다는 듯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고요.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해요 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 의사 말을 무시하고 영국에 돌아갔다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영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 의료 수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22살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요즘 영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저 역시도 한국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한국이 영국보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의성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잘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을 꿈꾸게 되었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었지만 그것은 저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무척이나 반대하셨어요. 영국보다 후진국인 한국이란 나라에 가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며 심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역시 아무리 한국의 음악이나 드라마가 유명해졌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의 일부에 불과할 텐데 일부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해 한국에서 남은 대학 생활을 보내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고 제가 다시 영국에 돌아왔을 때는 영국에서 모든 대학 생활을 마친 친구들과는 현격한 실력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고 했어요. 너의 시간을 아깝게 버리는 것 같아 한국에 가느니 차라리 다른 나라에 가는 건 어떻겠냐며 저를 회유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기로요. 한국에 처음 와 놀란 건 친구들의 말처럼 한국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건 일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한국은 놀랄만한 발전을 한 나라로 영국에서 보지 못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제가 영국의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온전히 누려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확실히 달랐어요.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은 이제 막 한국에 발을 디딘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날씨 좋은 날이 많다는 것이에요.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 금세 오토바이 배달원이 등장하는 모습을 본 것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영국에는 이런 배달 문화가 별로 없거든요. 게다가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깔끔하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하나의 카드로 여러 번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게다가 지하철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크린 덕분에 이동하기가 정말 편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제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국 치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영국보다는 한국의 최신의 의료 장비들이 많다는 것을 한국 치과에 가보고 알았어요. 하지만 신식 장비가 많다고 반드시 의료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영국은 의료 서비스를 보면 보통 불필요한 검사는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공의료이다 보니 그런 비용들은 곧 세금으로 운영되거든요. 한 번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라고 하셨어요. 반면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치과였죠. 영국 치과에서는 스케일링같이 간단한 치과 진료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정말 대충 해줘요. 그래도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최대한 정기적으로 받으려고 노력해왔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 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아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치과 진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일부러 한국으로 여행 간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국에 간다면 꼭 치과에 가야 한다고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처럼요. 그래서 한국 대학이 개강하고 대학교 생활도 익숙해질 무렵 동기들에게 물어봐 추천받은 치과를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받는 스케일링은 좀 달랐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엔 치위생사의 스케일링 실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닌지 의심을 했어요. 영국에선 스케일링 받는데 5분 남짓 걸려요. 나중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 치아에 치석이 정말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조금 부끄러웠고 성급하게 생각한 제 자신의 창피함을 느꼈어요.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의사의 검진이 있었어요. 치과 의사가 왼쪽 어금니 뒤에서 사랑니가 누워 자라고 있다며 사랑니를 뽑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뽑을 수도 있으니 결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불필요한 검사는 하지 않을 뿐더러 정말 필요한 진료 이외에는 권하지 않는 데다가
저는 가볍게 스케일링을 하러 갔을 뿐인데 사랑니를 뽑으라고 하다니요. 영국에서도 그런 소견은 듣지 못했어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돈을 내면 자유롭게 받을 수 있지만 반면에 치과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시키는 쪽으로 운영하는 것 아닐까? 랑 갑작스레 불편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랑니를 빼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저에게는 과잉진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혹시 충치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치과 의사는 충치는 없으나 다만 자라나고 있는 사랑니의 위치가 신경과 인접해 내버려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전 놀랐어요. 신경과 근접해 있다면 위험한 거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제 물음에 한국 치과 의사는 위험한 건 맞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 말하는 치과의사와 다르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간혹 영국의 신문기사에서 치과 진료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장애가 생긴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영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아 이상이 생긴다면 이후 상황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뽑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에서 머물렀더니 고향집이 그리워진 거죠. 영국에서 여름방학을 보낼 생각에 비행기를 타고 영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한 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한 탓인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긴장을 했는지 전에 없던 치통도 느껴져 쉬고 싶었어요. 신경성이라 생각했던 전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침이 되자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동네 치과에 방문했어요. 한국에서 뽑으라는 말을 들었던 사랑니가 문제였어요. 크기가 커지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해졌고 뽑지 않는 이상 통증은 계속될 거라는 아찔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당장 사랑니를 뽑겠다고 말했어요. 기분 나쁜 지끈거림이 계속되는 걸 참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영국의 동네 치과의사는 저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 어렵고 수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준다고 했지만 상황상 그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대학병원은 진료를 예약한 후 정해진 날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은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동네 치과로 갔습니다. 한국에선 동네 치과에서 발치가 가능했기에 영국도 발치가 가능한 동네 치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료기술이 뛰어난 영국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몇 군데를 더 갔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큰 수술이 필요한데 장비 부족과 마취가 의사가 별도로 없어 위험하다는 거였죠. 결국 영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선 대학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진료 대기 시간만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도무지 영국에선 빠른 시일 내에 치과 진료를 받을 없다는 생각에 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에서 치료를 하려면 한 달이란 시간을 치통에 시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영국에서 한 달 반의 방학 기간을 모두 보내고 한국으로 왔어야 했는데요. 영국에서 치통이 생기는 바람에 지체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사랑니로 인해 발생한 통증은 진통제를 먹어도 그때뿐이었어요. 진통제를 가볍게 이겨버리는 치통의 고통을 아시나요? 일상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통증이었어요. 한국 치과 의사가 말하길 사랑니가 나오면서 다른 치아를 밀면 치열도 변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말도 생각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치과를 향했어요. 치과에 도착했지만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사랑니를 뽑을 수 있냐고 재차 물었어요. 왜냐하면 영국 치과에서는 대부분 거절을 당했기에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치과 의사는 웃으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한국 치과에서도 신경을 누르는 사랑니의 발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치과 내에서도 전문 분야가 나뉘기 때문인데 그것을 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물어봤죠. 우선 구강 CT를 다시 찍어보고 보면서 상담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니는 인간의 영구치 중 가장 안쪽에서 자라나는데 운 좋게 수직 방향으로 자라면 손쉽게 발치가 가능하지만 비스듬하거나 완전히 매복되어 있으면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갈아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모습들이 저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충분했죠. CT 확인 결과 신경을 누르는 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아서 쉽게 뽑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마취 후 10분에서 15분이면 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죠. 그 정도 시간이라면 당장 뽑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도 있냐고 물었죠. 한국 치과 의사는 웃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는 거라
그 치과 의사가 직접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전 좀 의아했어요. 영국 치과에선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한국 치과 의사가 사랑니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았고 몇 분 후 전 감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가 사랑니 발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간단히 끝날 줄 몰랐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안으로 의사의 손놀림이 화려했어요. 잇몸을 자르는 것도 같았고 잇몸 속에 치아를 부수더니 몇 번 힘을 주고 뽑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취된 상태라 통증을 느낄 수 없었지만 한국 치과 의사의 행동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다 끝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전 당황했죠. 이렇게 쉽고 빨리 끝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거즈를 물고 치과를 나오면서 영국에서 한국으로 빨리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반면엔 처음부터 한국 치과 의사 말을 믿고 사랑니 발치를 바로 했었다면 지금쯤 영국에서 신나는 여름방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텐데 한국 치과 의사를 믿지 않은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쉽고 빨리 사랑니를 뽑을 수 있는데도 위험하다고 거절했던 영국 치과 의사들이 하나둘 머릿속을 스쳤어요. 게다가 한국은 스케일링만 저렴한 게 아니었어요.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랑니를 뽑았어요. 사랑니 발치 비용은 비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해했어요. 단지 사랑니만 뽑았을 뿐인데 한국 치과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사랑니를 발치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랑니를 발치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한 달은 고생할 텐데 부모님이 제 곁에 없으니 저를 챙겨줄 수도 없다며 속상해 하셨어요. 전 웃었습니다. 사랑니를 뽑고 한 달을 고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부모님께선 제가 사랑니를 처음 뽑아봐서 아직 몰라서 하는 소리래요. 붓기도 심하고 염증이라도 생기는 날엔 통증으로 더 고생할 수 있다고 관리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심지어 사랑니를 뽑은 후 한 달이 다이어트하긴 최고의 기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저에게 통증으로 식사를 잘 못하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더해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전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니를 뽑은 지 3일 정도 지났는데 통증도 거의 없어서 뽑은 걸 잘 모르겠다고 말했죠. 일주일 지나 실밥을 뽑으러 오랬는데 사실 이 상태면 집에서 내가 잘라도 될 것 같다며 걱정하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정말 놀라하며 물었어요. 정말 괜찮냐고요.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 붓기도 없고 통증도 없다고 몇 번이나 물었는지 저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지 오히려 반문했을 정도입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한국에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으로 대학을 오게 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한국 생활은 여전히 만족스러워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결정한 저의 선택을 정말 칭찬하고 싶고 아직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꼭 한국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싶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치과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영국으로 돌아갔다가 거절당하고 무시무시한 통증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사랑니를 발치한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영국 여성은 한국에서 실력 있는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난 것 같은데요. 해외 구강관리 포털 덴탈리에서도 치과 치료가 우수한 국가로 여러 나라와 함께 한국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한국 치과 의료진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으로 마음속 깊은 곳까지 감동이 밀려오는 감동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